영지 아버님, 네. 정말 좋으시겠어요. 영지 아버님은 매번 방송할 때마다 시청률 1위를 만드시잖아요. 그 비결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그전 쌩님을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곤영 쌩님을 믿은 덕분이지요. 아, 쌩님, 그렇습니다. 쌩님, 저희 우영파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시청률 1위로 만드는 비결을 꼭 좀 알려주세요.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어머니, 네, 그게 어떤 방법이든 감당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럼요, 선생님. 그럼 방법을 알려드리죠. 시청자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드리는 것만이 시청률을 올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이 차 제일이고 열심히 취재를 해서 우리 우영파 시청률 아버지처럼 높은 피라미드 꼭대기까지 올려놓고 말겠습니다. 세리야 기준 서준! 시청자 여러분도 저희들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불금에는 우영캐슬 본방 사수 전념하십시오. 이렇게 하려고 어렵다. 야, 연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 오늘은 시청률을 향한 욕망의 우영캐슬로 색다르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다들 뭐 바쁘시다 하면서 그래도 연습들은 얼마나 하셨는지 제대로 하신 것 같아요. 자, 그 메소드 연기 잘 봤고요. 좀 짧아서 안타깝지만 네. 다음에 혹시 뭐 이런 기회가 되면 좀 더 충분히 여러분의 연기 세계를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기 학원을 다녀야 하나요? 예, 자 그렇습니다. 시청률 피라미드의 꼭대기까지 저희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지난 한 주부터 정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영파 뉴스 함께 하시죠. 연날부터 제주도만 이신 신구간. 전이 많이 들썩이진 않았지만 이제도 신구간에 맞춰 이사가는 도민들이 하영이서 맞음. 이사헌 삼촌들 몬 새로 간 집이서 더 풍드렁하게 살길 빌쿠다양. 100여 년 동안이나 제주 앞바당을 지커영이신 제주 산지등대가 이젠 사름 무시 헌된 허염수다. 매일 밤이 직접 바당지를 볼켜전한 등대지기의 배롱한 불빛이 하영 그리울 것 같은 게 말씀. 도의회 큼직한 개발 사업하는 뒤 행정 소무조사가 제라하게 시작되면 말씀. 지난 30일 JDC가 마탕하는 개발 사업장 5반디서 업무 보고가 있으신 뒤양. 의원님들 말씀. 졸바로 공부행. 헛소리라도 이성한 사업장들이신 뒤 호염직하게 조사하여 줍서양. 예, 전통적인 제주의 이사철이죠. 신구간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25일에 시작됐고 방송일인 오늘 2월 1일이 마지막 날이더라고요. 네. 근데 신구간 다들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는지 이 질문은 왠지 박주희 씨께 여쭤봐야 어울릴 것 같아요. 그 신구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대한 후에 5일 지나서 입춘 3일 전까지 일주일 기간을 얘기합니다. 제주도에만 있는 전통인데요. 이때 그 집안에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이 신들과 1만 8천여 신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옥황상제께 그 일련의 보고도 하고 또 새로운 임무도 받고 내려오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으로 치면 인사발령 기간. 네, 네. 그렇구나. 네, 교대 네. 기간. 네, 1년 동안, 네, 1년 동안 이런 일도 했습니다. 하고 이제 새로운 일을 부여받는데 이렇게 신들이 없는 기간에 집을 고치거나 이사를 가거나 분가를 하는 그래야만이 동티가 안 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혹시 동티 난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정말 많이 들어보긴 탈난다. 네. 근데 정확한 그 뜻을. 탈난다가 어떻게 해서 탈이 나냐면 신에게 노여움을 사서 화를 당한다는 뜻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제주도에는 이런 그 이사할 때 필요한 게 있어요. 혹시 기억나는 게 있나요? 혹시 제일 씨 알 것 같은데. 날 네. 박는 거요? 아니요. 일단 뭐 방향, 날도 방향, 보죠. 날도 방향, 보죠. 방향. 일단 소금, 예. 팥, 어? 그다음 솥, 불, 쌀, 요강 이걸 먼저 제일 먼저 갖다 챙겨야 놓는 거. 돼요. 아, 네. 맞아. 신들이 계시는 네네네. 이 신고간 때만큼은 예. 이 이사하고 나서 대충 청소하고 그러면 들어오시는 분들이 소금도 뿌리고
파도 뿌린 다음에 그렇구나. 청소를 하고 나서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게 솥인데 맞아요. 지금으로 치면 전기밥통 전기밥통 가장 되고 갖다 놓죠, 예전에 가장 이제 먼저. 불이니까 네. 가스레인지 들어가고 뭐 이러는데 저도 몇 번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 마음도 좀 편안하고 뭔가 잘 풀릴 것 같고 그런데 이 신구간 때 어쨌든 신들이 올라가면 이제 내려오는 시기가 이제 입춘을 맞이해서 그렇죠. 네.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구간이라는 게 어찌 보면 묵은 해를 정리하고 한 해를 보내면서 입춘을 준비하는 이런 기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입춘굿이 지금 우리가 방송되는 2월 1일 날부터 그 관덕정 목간화제 이제 막 시작이 돼요. 그래서 뭐 가족 여러분들하고 어디 갈 때 어신가 하지 말고 그런 데 가셔가지고 구경도 하고 또 무사 안녕도 빌어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말씀 들어보면 정말 이 기간을 지켜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그런데 예전엔 실제로 이 기간만 되면 길거리에 다 이사 차량 돌아다니고 맞아요. 아파트 네. 단지 들어가면 네. 진짜 크레인들 맞아요. 있고 그랬는데 오늘 근데 요즘은 이런 모습을 보기가 뭐 힘들어요. 특별히 그렇죠. 신구간이라고. 옛날에는 예. 뭐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가 건물 짓거나 올리는 거 보면은 아유 저 신구간 때 들어가지 않겠구나. 그렇죠. 이게 신구간 때쯤 저 입주를 네. 하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확실히 이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 워낙 최근 몇 년 동안 네. 인구 유입이 많다 보니까 또 이제 그에 따라서 주택 수요가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짓는 족족 이렇게 뭐 바로 분양이 되고 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는데 또 최근에는 또 이제 미분양 주택들이 또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꼭 신구간에 맞춰 가지고 뭔가를 이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좀 약간 없는 것 같고 특히 젊은 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신구간 때는 또 이제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비용보다 그게 컸어요. 예, 특히 이제 많이 몰리고 하다 보니까 비싸가지고 이제 뭐 굳이 꼭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하는 좀 그런 거는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예전에 신고관철에 되면 이삿짐 센터가 육지에서들을 아, 그렇죠. 육지에서까지 네, 내려올 맞습니다. 정도로 된 굉장히 상황을 이루었는데 저는 얼마 전에 저는 그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제주도에서 이사철 대비해서 가스 관련해서 주의해달라는 이런 문자를 받으면서 아 맞아 신고관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 보고 아셨군요. 네. 아직까지는 맞아. 그래도 조금 신고관 문화는 좀 남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예, 점점 사라지고 참 있긴 하지만. 대단한 게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그 신이 이렇게 많은 지역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걸 네, 보면 이제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제주도 이 작은 섬이긴 하지만 이 신화 어떤 스토리라든가 이런 게 이걸 정말 무궁무진하게 잘 활용을 하면은 네. 예 제주의 문화 콘텐츠는 정말 그렇습니다. 크게 뻗어갈 수 있는 예.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신구간 통습에서 문화 창달까지 네. 이어졌습니다. 이게 그 대자연을 간직한 곳일수록 특히 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곳일수록 신화적인 네, 이런 맞아요. 요소들 그런 이런 것 것들이 같아요. 많이 네. 남아 있는데 제주는 특히나 개벽 신화가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게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근데 그 모습 신들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곧 옛 제주의 그렇죠. 생활상들을 좀 맞아요. 살펴볼 수 있어요. 뭐 성주신들 네. 그리고 뒷간에 신이 계시기 네. 때문에 신구간 같은 네. 것들이 좀 있는 건데 조항신 뭐 네. 다 계시잖아요. 그 얼마 전에 어느 한 기사에서 이제 본 내용인데 그 남영고의 고등학생이 기고를 한 내용이었어요. 실제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한 30년 동안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그러니까 5도 이하의 기온이 아, 8일 네, 이상 네. 유지됐던 것이 신구간 때밖에 없었대요. 네, 제주에. 네. 아, 뭔가 그 세균, 윤들이 세균 없는 번식도 안 된다고 얘기를 그래서 하셨더라고요. 동피가 나지 네, 않게 되는 네, 네. 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생활상들이 이렇게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그 딱 입춘이 시작하기 전 농한기에 기온이 이렇게 5도 이하인 이 신구간이 이제는 농경 사회가 좀 저물게 맞아요. 되면서 그리고 또 젊은 층들은 도시 내에서 좀 경제적인 이유로 이사들을 가잖아요. 그래서 좀 신구간의 이사가 좀 줄어든 것도 좀 한 측면이다 보는데 저는 그리고 여전히 그래도 신구간 때 아무래도 방들을 조금은 많겠죠. 네, 좀 이렇게 네. 하더라고요. 수익, 네. 뭐 다들 좀 따뜻한 보금자리를 찾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그 이제 농번기로 가기 전에 준비하는 기간, 그나마 좀 쉴 수 있는 기간에 이사를 할 수밖에 네. 없는 거니까 맞아요.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 가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석양을 볼 수 있는 명소이자 또 제주 바다를 지키는 지킴이로서 역할을 했죠. 산지 등대가 무려 100여 년 만에 무인화된다고 합니다. 이 산지 등대 역사를 고은영 씨가 또 고은영 쌩님이 쌩. 공부를 해오셨어요. 예. 얼어붙은 달 그림자
물결 위에 자고. 오늘 뭐 연기 노래 특집입니까 이거? 네, 그 산지 등대 많이들 기억을 하실 예. 텐데요. 103년 동안 제주 본섬을 지키고 있던 등대입니다. 이게 육지에서 보면 건입동 사라봉의 끝자락에 있기도 하고 바다 쪽에서 보면 제주 북부, 그러니까 제주 항을 딱 이렇게 지키고 있는 예. 이런 등대인데요. 이게 1916년 10월에 처음 대한민국 등대국 소속으로 시작됐던 등대래요. 103년 전이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당시에 맨 처음에는 무인 등대로 시작을 했는데 바로 이듬해인 2017년부터 바로 유인 등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등대지기, 등대수라고 불리는 분들이 102년 동안 지켜왔던 곳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많이 뭐 야간의 데이트 코스나 그리고 사라봉 산책로 같이 이렇게 즐기시면서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요. 사실 그 한 10여 년 전부터 해양수산부에서 전국에 있는 49개 등대에 대해서 이제 무인화 그렇군요. 사업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되게 유명한 관광 명소인데 오륙도 예, 네. 오륙도 등대가 지금 거의 무인화 막바지 작업 중이고요. 이제 제주도 올 하반기부터 네, 산지 등대도 이제 무인화가 되는데 이제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는 합니다.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예. 네, 근데 이번에 무인 등대가 이렇게 되면 제주 본섬에는 이제 유인 등대는 없어요. 없는 거죠. 네, 유인 등대는 없고 이제 우도 그리고 추자도, 마라도 이렇게 3개 섬에 유인 등대가 있게 되고요. 이번에 무인화 등대의 이런 사업이 시작하면서 시대가 이렇게 기술 발전이 되면서 좀 저물어가고 있는 하나의 좀 단상 같은 것들을 산지 등대를 통해서 좀 볼 수 있는 것 예. 같습니다. 다른 뭐 시대 흐름에 따라 없어지는 직업도 있습니다만 네. 등대지기가 사라진다고 하니까 네. 좀 짠한 느낌도 마음이요. 들고. 예. 저는 그러시죠. 아까 우리 노래 한 소절 불렀는데 그 뒤에 보면 생각하라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람의 세리야.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무인화가 된다는 소식을 딱 듣고 비슷했을 것 같아요. 등대지기 이 동요가 떠올랐고 갈수록 빨라지고 편리해지면서 제가 가장 아쉬운 건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대끼는 사람의 정, 예. 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뭐 감성도 조금 메말라가고 있고 감흥을 얻는 것도 조금 사라져가고 있고 감동을 주고받는 일들도 없어져서 무감각 시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가장 아쉬운 건 또 그런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이 일을 하셨겠지만 100년 동안 네. 산지 등대를 지켜준 등대지기 분께 우리 네. 수고하셨다고 네. 박수를 좀 아유, 드려요.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제가 헌정하는 의미에서 저 글을 하나 좀 오. 예. 오. 등대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신호를 연결시키고 세상을 소통 가능하고 이동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곳으로 만들기 위하여 저 자신을 이 세계의 가장 외지고 후미진 해안고지나 섬에 위치시킨다. 가장 외로운 자리에 처한 자들이 이 세상의 고통과 이동의 거점이 되어 캄캄한 바다를 향해 빛을 쏘고 있다. 야, 이게 저절로 커피가 당겨요. 네. 등대지기가 사라져서 좀 아쉽다는 말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꼭 사람이 아니고 물건이라도 지금은 없어진 것들, 그래서 더 그리운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개인적으로. 네. 고지일 씨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좀 아마 그립고 아쉬우세요? 남자분들은 아마 이제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아마 요즘 학생들이 이제 PC방을 다니는 것처럼 이제 저희 세대에는 오락실이 있었거든요. 오락실. 예. 그 어릴 때는 전 되게 그 오락실 사장님이 되게 부러웠어요. 만화빵 사장님, 예, 오락실 저런 사람 사장님. 살면 참 얼마나 참 좋을까. 네. 예. 그 오락실 사장님들이 참 지금 다들 이제 뭐 할아버지가 되셨을 건데 어떻게들 네. 사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예. 은영 씨는 뭐 혹시 그리운 것들? 저는 뭐 제가 살았던 시절은 아니에요. 사실 제주에 와서 그 원도심 시장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예. 상인분들한테. 근데 당시에 그 산지천 복개에 네. 됐던 그때 시절에 서부도 산지시장 그리고 뭐 공설시장 이런 그 시장 사이사이들을 연결을 했었던 그 손수레의 기사들이 아, 계셨대요. 예, 예. 근데 대부분 여성 삼촌들. 예, 여자 삼촌들이었다고 하고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때 그 시절에 노점상을 하셨던 분이 지금 동문시장에 딱 한 분 남아 계세요. 아. 먹거리 노점상 하셨던 분이 지금 동문시장 1번 출구에 호떡
파는 맨 앞에서 호떡 네, 파는 네. 할머니신데 정말 네. 맛있어요. 네, 아직도 굉장히 성업 중이세요. 네, 네.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유일한 1.5세대시거든요. 그리고 또 제주시 5일장에도 할머니 장이 있잖아요. 할망장, 예, 거기 보면 직접 씨를 받아서 기르신 토종 씨앗을 갖고 가끔씩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좀 제주의 어떤 시장을 이끌어왔던 여성들의 이런 계속 강인한 모습이 좀 나중에도 좀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 좀 설장도 다들 좀 재래시장에서 보셨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옛날에 그 딱지도 생각나고요. 네. 동그랗게 해서 모아서 뭐 별이 많으면 더 하고 네. 그게 왜 그렇게 소중하던지 그 종이 쪼가리라고 맞아요. 뭐냐고. 네, 네. 그리고 또 저는 뽑기 아저씨. 항상 학교 끝나고 오는 길에 그걸 어떻게든 맞춰보겠다고 더 받기 위해서 네. 그런 게 떠오르거든요. 박주희 씨는 뭐? 저는 가장 좀 아련한 기억을 좀 떠올려 보면 그 버스 안내해 주셨던 언니들. 예, 맞다. 그 많은 안내야. 만능이셨잖아요. 예, 안내도 해주시고 들어가라고도 하고 돈도 받고 또 심지어는 이제 물건 들고 이제 타시는 어르신들 도와드리기도 하고 이러셨던. 슈퍼우먼이었어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의 정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부저 누르면 알아서 열리고 알아서 내리는데 네. 가끔은 보면 어르신 다 내리지 않았는데 잘 안 보이니까 출발하려고 하면 그래서 주변에서 사고, 예. 잠깐만요 뭐 이렇게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 사람이 대체해서 빨라지긴 하지만 사람만 하지 못한 이런 일들도 생겨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은 우리가 남아있는 우리의 몫인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잘 유지하고 이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사명감까지 이제 가져야 되는 예. 것 같아요. 예. 저는 직업인지라 대한뉴스가 그렇게 경부고속도로 가고 한 공기였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네.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 자, 그렇습니다. 그리워질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30일 첫 업무 보고가 진행이 됩니다. 네. 대상이 지금 JDC 사업장 5곳 아니겠습니까? 예, 제일 씨. 그렇죠. 그 어쨌든 이제 지난해 12월 21일에 그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출범을 했죠. 이게 특위라고는 하는데 우리 어떻게 보면 지역 이슈로 보면 이건 뭐 전국적으로 치자면 특검이나 마찬가지죠. 아, 어떻게 네. 보면은 예, 뭐 이상봉 의원 이분이 위원장이시고 강민숙 의원이 부위원장이시고 기타 이제 홍명환, 한영진, 강성희, 조훈배, 허창옥, 송창권 이렇게 8분이 들어가셨습니다. 어쨌든 5개 사업장에 대해서 하는데 신화역사공원, 예래휴양령 주거단지, 헬스케어타운, 영어교육도시, 첨단과학기술단지 이렇게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다른 사업장들도 있지만 일단은 그동안 이제 JDC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유독 뭐 사업계획 변경이라든가 네. 뭐 그 원단위 변경 네. 좀 특혜 의혹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래서 네. 그 부분부터 아마 좀 들여다 보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이게 이제 행정사무조사인 만큼 사실 뭔가 실적이 없으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뭔가 단순한 의혹 제기라든가 문제 추궁이라든가 좀 이런 걸 떠나가지고 좀 뭔가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올 수 있게끔 뭐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까요? 사실 각 사업별로도 좀 톱파봐야 될 것들이 있지만 맨 처음 신화역사공원 문제가 발발이 됐었을 그 당시에 상하수도 부분이 좀 문제가 컸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과연 상수도 용량이 처음부터 계획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하수 처리 용량의 계획에 맞게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되고 승인의 문제가 과연 없었나 계획과 승인과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전체적으로 모든 사업장이 좀 톱파봐야 되고 저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사실 행정사무조사의 영역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절수 그리고 중수도 시설, 중수도 시설은 한 번 물을 더 쓰는 시설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좀 확충을 하는 건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수준까지 행정사무조사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행정사무조사라는 어떤 종합적인 근거에 준해서 좀 문제가 있는 사업장의 실제적인 행정 조치를 강력하게 좀 권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우려되는 게 뭐 일단은 이제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제가 예상컨대 분명히 이게 몇 달이 지나면요 아마 그런 목소리가 나올 거예요. 뭐 경제가 시급한데 도의회가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사업자들 발목 잡게 하는 거냐 이런 언론 보도가 100%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어차피 이게 도민들의 의지와 요구가 모여가지고 지금 특위가 네. 출범된 만큼 저는 특위가 좀 그런 목소리에 좀 흔들리지 말고 예. 좀 그 강단 있게 굳세게 좀 나가는 모습 좀 보여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정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행정사무조사가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제 열리게 되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면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저는 민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번에 뭐 부결 이후에 또 만장일치로 이렇게 또 우여곡절 끝에 활동을 하게 된 특위인 만큼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어떤 것들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인들의 어떤 기준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민심, 도민들은 무엇을 원하는지, 제주도의 미래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흐름들을 잘 읽어서 이번에 이거를 진짜 공명정대하게 딱 확인을 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고 그 어떤 그 후속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시는 이렇게 또 아유 그거 그렇죠. 해봤자 이게 필요 네, 없게 맞아요. 예 이런 말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무의미하지 않게 제대로 좀 잘 그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와 맞물려서 앞으로 일어날 이제 대규모 사업들 뭐 우리 지난 주에도 다뤘습니다만 뭐 2호 유원 사업이라든가 오라 이 단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줄 이어서 송악산도 뭐 요번에 보니까 예, 허가가 났다고 하던데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의 조건, 기준, 지표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으로 좀 뜯어 고쳐 볼 수 있는 계기가 네. 좀 이참에 좀 생겼으면 좋겠고 이걸 1년까지 막 끌지 말고 그때그때마다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리해 나가면서 좀 빠르게 갔으면 좋겠어요. 네. 추후에 이제 이어질 사업들에 대한 어떤 기준이 될 수가 네.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정말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영파 뉴스는 참 분위기가 제각각인 것들이 많네요. 예. 네. 자, 일단 그 화면에서 보신 우영파 뉴스는 정리를 했는데 그 밖에 뭐 개인적으로 관심 있었던 뉴스가 어떤 게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그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번 간단하게 다뤘던 것 같은데 네. 그 카지노, 신화역사공원 카지노 사업장과 관련해 가지고 제주도 공무원 2명이 그 자녀,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의 자녀를 취업을 청탁한 대가로 이제 그때 입건이 됐다는 네. 소식을 한번 기억납니다. 전해드렸지 네. 않습니까? 그 최근에 검찰이 이 2명에 대해서 이제 기소 2명과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그 신화역사공원의 이제 인사 담당 부사장을 기소하는 걸로 이렇게 그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뭐 증거에 대해서는 뭐 이제 검찰이 좀 자신을 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이제 죄의 유무라는 거는 법정에서 가려질 사항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쉽게 얘기하면 지금 공무원 2분이 지금 검찰이 기소를 했어요. 기소를 했다는 건 뭐냐 하면 바로 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직위 해제를 그렇네요.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제가 오늘 방송 전에도 이분들에 대해서 그럼 지금 직위 해제가 됐을까 해서 제가 문의를 해봤는데 아직 직위 해제를 안 시키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왜 안 시키셨어요라고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좀 제가 한 2분한테 물어봤는데 답변들이 좀 제각각이에요. 네. 아직 정식으로 통보받지 않았다. 네, 네. 아직 유죄가 확정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이거는 직위 해제는 인사권자의 재량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좀 뭔가 기준이 들쭉날쭉하고. 법에 있는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한 몇 달 전만 해도 그 제주시청의 어떤 공무원은 이제 뭐 서울에서 음란행위 했다는 이유로 바로 직위해제를 했거든요. 네. 입건 단계에서. 그러니까 도대체 직위해제의 기준이 뭘까? 그러게요. 직위해제를 시키지 않는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소설을 한번 써보게 됩니다. 네. 소설인지 아닌지 뭐 네. 지켜봐야겠고요. 은영 씨. 저는 지금 방송 시간 때부터 사실 연휴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TV 앞에 세대 불문하고 좀 계실 것 같아서 청소년 노동 문제를 한번 꺼내보고 네. 싶었어요. 그래서 그 지난해 말에 제주도 교육청이 제주 거의 전 그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경험 그리고 경험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또 실제 부당한 대우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실태 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굉장히 높게 나왔더라고요. 네, 전체 제주 고등학생의 60%인 12,719명을 대상으로 좀 네. 조사를 진행했고 전체 응답자 중 20%가 넘는 2,662명이 실제 아르바이트를 1회 이상 경험을 해봤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그중에서 난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라고 답변한 분들이 총
17%. 네, 17%가 됐는데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았느냐. 첫 번째, 돈. 최저임금이나 어떤 추가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받지 못했다라고 답변한 청소년들이 65.9%나 됐어요. 두 번째 부당한 대우는 근로계약서, 우리 당연히 좀 쓰게 네, 되어 네. 있잖아요. 근로계약서를 쓰는 줄 몰랐거나 알았는데도 쓰지 못했다라고 답변한 분이 실제 아르바이트 부당한 대우를 받은 분들 중에 10명 중에 7명이었습니다. 예, 10명 중에 7명이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한 건데요. 그래서 제주도 교육청이 뭐 청소년 뭐 노동인권 캠프, 그리고 뭐 청소년 뭐 아르바이트 뭐 부당 이런 신고 피해 센터 이런 것들도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신고 건수가 0건이에요. 몇 년 동안 교육을 좀 0건입니다.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럼 학교에서 가르쳐줘야 되지 않나요? 좀? 당연히 어른들이 지켜야 할 몫인데요. 네. 그 해리포터 아시죠? 그럼요. 네, 갑자기 해리포터 얘기를 왜 꺼내냐면 그 영화가 영국의 마법 학교의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한 편에 찍을 때마다 2, 3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이유가 그 학교를 찍다 보니까 영국 청소년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배우들이. 네. 근데 영국 노동법상에는 16세 이하가 만약에 이런 일을 할 때는 아침 9시 반에 출근을 해서 7시에 퇴근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안에 3시간 가량의 공부하는 시간도 가져야 되고 야. 식사 시간도 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일을 할 수 있는 영화 촬영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인데 이걸 그 영화 제작사가 다 지켜내면서 그랬구나. 그래서 올해도 걸렸고 그게 그래서. 예, 이분들이 끝까지 나올 수도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되게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이런 법들에 대한 중요성은 이 청소년들이 실은 성장 단계에 있어서 보호도 받고 그리고 근로 환경도 중요하고 그리고 학습권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보장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건 우리 어른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정당한 대우를 받는 학생들이 나중에 정당한 대우를 또 해주는 아, 그럼요. 그렇죠. 네. 되겠죠. 아, 예. 멋진 말씀이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주희 씨는 네, 저는 행복한 뉴스. 예, 와, 특히 이 좋다. 시간에 저는 어르신들 많이 시청하셔서 어르신들께 정말 좋은 소식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 행복 택시 이야기예요. 아, 네. 예, 지난해는 읍면에 계신 어르신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이 택시가 운행이 됐는데 2월 1일부터는 동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만 70세 이상이 되신 어르신들이 이 행복 택시를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행복 택시가 무시 광고 하실 것 같으니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만 70세 이상이 되셔야 되고 그 제주교통복지카드 예, 예. 이게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게 없으신 분은 얼른 가서 이제 발급을 받으셔야 되고요. 네. 또 그 혜택은 뭐냐면 호출을 하는 호출 비용이 1,000원인데 그 1,000원을 포함한 7,000원까지 무료로 네. 이 카드를 이용을 하면 무료로 지원을 받고 혹시나 조금 초과되면 그 초과 부담금만 초과금만큼만? 쓰면 돼요. 네, 네. 미터기가 그러면 6,000원까지. 아, 네, 그렇죠. 그러면 또 몇 번 쓸 수 있느냐? 1년에 24번. 한 달에 한 달에 두 두 번. 번. 예. 이제. 지난해 읍면 지역의 70세 이상 어르신들 중 무려 75%가 이용을 네. 하셨다고 해요. 예, 호응이 그쵸, 굉장히 네. 좋아서 뭐 일상생활에서도 뭐 급하게 뭐 병원을 가시거나 볼일을 보시거나 혹은 이렇게 뭐 여가 생활을 하실 때 우리 어르신들 꼭 이 정책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 모처럼 칭찬하는 정책입니다. 네, 좋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 좋을 것 같아요. 어디 함께 이동할 때. 네. 왜냐하면 네 분이 타도 네. 그렇기도 7,000원 하고요. 이내로는 네. 되니까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시면 될 어머니들 것 우리 같아요. 어르신들 자식한테 뭐 부탁하는 거 굉장히 불편해 하잖아요. 아유 나가 아랑 가키하게 하면 멀리까지 나와서 또 버스 타고 막 이러시는 고생 안 하셔도 예. 되시고 또 오히려 가족들도 좀 편안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행복을 실어 나르는 이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그 만약에 어르신들이 TV를 안 보고 계시면 지금 아드님, 네, 따님께서 주변에서 좀 알려주시면 알려주세요. 정말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은 훈훈한 뉴스로 네. 네, 끝난 거고요. 그래서 메인 토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하수 증사를 놓고 이어져온 제주도 한진의 공방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공항에서 지하수를 증산하겠다고 신청했는데 도에서 반려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또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일 씨, 먼저 소송의 발단과 내용을 좀 짚어보죠. 오늘도 연대기 전문인가요? 그럼요. 네. 그 한국공항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먼저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저 제주공항이라든가 김포공항 같은 곳을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이 있어요. 거기는 한국공항공사 예, 공사인데 옛날에 거기하고는 공사였죠. 다른 데입니다. 네. 한국공항은 한진그룹 자회사고 네. 대한항공이 지분의 60%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어떤 일을 하느냐? 그 항공기가 이제 착륙을 하면 이제 지상에서 이렇게 조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화물 같은 거를 이렇게 운반을 한다거나 이렇게 뭐 또 그 다음 승객이 탈 동안 이제 기내 내부를 정비한다거나 아니면 또 이제 기내식을 납품을 네. 한다거나 이런 일을 하는 곳이거든요. 한국공항이. 이 2017년 3월에 한국공항이 우리 저 항공 수요가 점점 늘고 있으니까 우리 그 기존의 기내식으로 공급하던 먹는 샘물을 좀 생산을 늘려야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루 100톤의 지하수 취수량을 150톤으로 좀 늘려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제주도의 지하수 관리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몇몇 차례 심의를 거쳐가지고 통과를 시킵니다. 통과를 시켜가지고 이거를 2017년 같은 해 6월에 이제 도의회로 넘겼는데 환경도시위원회가 여러 차례 심의를 했습니다. 이게 막 그때 이제 반발도 일어나고 언론에서도 굉장히 이걸 많이 들여다보고 하다 보니까 결국 7월 21일 날 이거를 이제 통과를 시켰는데 어떻게 통과를 시켰느냐 하면 자 그렇다면 지하수 취수량을 늘려주긴 늘려주는데 150톤 말고 130톤으로 하자. 130톤을 하고 대신 그 지역 사회에 좀 기여할 수 있도록 채용 좀 늘려라. 해서 이렇게 조건부로 이렇게 올렸죠. 네. 조건부로 이제 보내이 넘겼는데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부터 낙선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도의회 앞에서 그냥 피켓들을 들고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도의회도 예상 못한 상황이 오다 보니까 좀 약간 난감해진 거예요. 이걸 본회의에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결국 유야무야가 됐고 10대 의회에서 자동 폐기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제주도가 이 와중에 이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받아가지고 지하수 증산 요청에 대해서 아예 말을 꺼내지 못하게 반려를 시켜버릴 수 있다는 그런 해석을 받아가지고 이게 한진 쪽에 그거를 내용을 전달했는데 한진 쪽이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소송을 걸었고 최근에 드디어 이제 한진이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서 이제 승소 판결을 받아낸 게 지금까지의 과정이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놀라워하시는 게 그 판결과는 법제처 유권 해석이 달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전에 법제처는 그럼 어떤 해석을 내린 거죠, 그때? 네, 먼저 법제처를 잠깐 말씀드리면 법과 법이 충돌했을 경우 혹은 법적으로 좀 모호한 상황에 대해서 행정 처리를 해야 될 경우에 정부의 이름으로 유권을 해석해주는 해석 기관이에요. 기관. 네, 2017년에 제주도에서 말씀하신 취지로 아예 너무나 수차례 증산 요청이 오다 보니 맞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정식으로 좀 유권 해석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질의를 합니다. 근데 아주 상당히 말끔한 결론이 왔어요. 변경 허가할 수 없다. 도지사는 그럴 권한이 없다라는 것이 핵심인데 지금 제주특별법에서 지방공기업 그러니까 편의상 제주개발공사로 할 수 있는데 맞죠, 뭐. 네, 개발공사에서 개발공사가 아닌 민간에서 지하수를 샘물로 그러니까 먹는 샘물로 제조하고 판매하는 그런 권한 자체를 지하수의 보전 관리를 위해서 아예 허가를 할 수가 없다.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죠.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고 지금 가능한 것은 예전 법에 근거해서 한국공항이 지방공기업도 아니지만 좀 예외적 잠정적으로 과거법에 근거해서 그 권한을 기득권으로 좀 보호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법제처의 해석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원래 지하수 보전 관리 그 입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이런 표현이 명확하게 좀 있고 사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그러면 한진 지하수 증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네. 없는 거야? 라고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을 좀 쟁점을 다시 짚어야 돼요. 네. 이번에 이렇게 변경 허가 신청, 이게 서류를 접수하는 건 자체를 맞아요. 제주에서 아예 반려를 했는데 그 반려된 행정 처분, 네. 이 행정의 절차에 대해서 그거는 아니다라는 그런 판결이 내려진 거고 취수량을 늘려서 좀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소송을 이렇게 걸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시 좀 정리를 하자면 변경 허가 신청서가 반려된 것 자체, 예. 그 반려된 것 자체에 좀 이유가 문제, 없다. 이렇게 부당하다라는 부당하다라는 거죠. 네, 그런 재판이었고 법제처의 어떤 이런 해석의 근거에서 사실 다시 살펴보면 좀 제주도에서도 뭐 항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반려한 도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증산을 허용하라 이거는 그럼요. 절대 그쵸. 아닌 네, 거라는 걸 절대 우리가 아닌 알아야 걸로. 되겠고. 네. 예. 그 부분은 여기서 확실하게 짚고 예.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반려한 부분 부당한 거지 증산은 아니다. 예, 라는 거고 그러면 이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다시 또 증산 요청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들어오면 들어오겠죠. 또 과거를 보면 또 뭐 뭔가 논란이 일어나고 아유 걔는 그거 얼마 되지 않는 양이고잉 우리 열심히 햄고잉 막 이런 얘기들로 또 이제 의회랑 이제 제주도를 이제 그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다시 다른 여러 가지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지금 되고 있는 거고 법상 원칙적으로도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주도가 항소 뭐 할 수 있겠죠. 뭐 고려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특별법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겠나 이런 그 좀 전에 설명했던 과거에 이제 특별법의 법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허용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까지 이제 뭐 무효로 할 수는 없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고 그 증산 허용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좀 기재를 해놓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 국제자유도시 조성 뭐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뛰어넘는 제주의 새로운 비전 이러한 개정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참에 그러한 것들까지 조금 같이 논의가 돼서 다시 한번 이런 논란이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다시 한번 좀 네. 이번에 짚어봤더니 네. 제동흥산 시절이었잖아요. 처음에 네. 거기서 한국공항에 이르기까지 네. 증산 신청 무산 증산 무산 이게 너무 반복돼가지고 네. 느낀 건 있어요. 야 네. 진짜 뚝심 있는 그룹이구나. 아이, 어우 진짜 정말 간절하구나 이런 네. 거는 조금 느껴졌던 그 것 같아요. 정신 하나는 정말 네. 대단한 것 같은데 이렇게 자꾸 증산 신청을 하고 무산이 됐는데 또 신청한 이유는 공수화 개념에 대한 어떤 인식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참에 공수화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 공수, 그러니까 공평할 공의 물수, 네. 그러니까 모두가 공평하게 누리는 공공의 물이라는 뜻인데요. 예. 이게 제주특별법에도 지하수가 공공의 자원이고 공공적 관리 대상이다라고 분명하게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계속 이렇게 변경허가 신청이 들어올 때마다 지금 몇 가지 이제 절차가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제주도 산하의 상하수도 본부의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먼저 1차로 검토를 하게 되고 예. 동의안을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 올리게 되고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또 이제 본의회, 예.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정말 이제 증산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계속 1, 2차 단계에서 아슬아슬하게 네, 부결되고 뭐 이제 검토 될것 같다가 단계에서 안 되고. 되고 막 계속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습니다. 이제 지하수의 보전과 관리의 취지에서 계속 이 절차적으로 맞지 않는 엇박자들이 계속 발생을 해서 이번에 아예 법제처 해석까지 좀 받았던 이런 상황들인데 저는 공수화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면 사실 민간에서 하는 거는 괜찮고 그럼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하수를 판매하는 것은 공수화의 개념과 맞는 것인가 좀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전지적 지하수, 전지적 제주 땅의 입장에서는 관점에서, 예. 이게 개발공사에서 물을 빼가든 한진에서 물을 빼가든 지하수가 그 고갈되고 있는 네. 것은 맞아요. 같은
같은 과정이에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개발공사에서 계속 취수를 하고 있고 계속 좀 무리한 취수 때문에 사망 사고도 발생을 하고 네. 이러고 있는데 사실상 공수화의 원칙 자체를 좀 정책을 내로남불로 이렇게 추진한다기보다 법의 원래 취지, 그러니까 지하수 보전 관리의 취지에 맞게 제주에서만 유통되는 삼다수 그리고 그 이익은 제주도 도민의 전체의 것으로 좀 공유하는 이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어야 민간 업자들도 신청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빌미를 아예 좀 차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뭐 그냥 기본적으로요. 땅에 있는 물이 누구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를 개인적으로 파서 판다는 자체는 이건 김선달도 아니고 말이 안 되는 건데 참 이해 못할 일들이 많이 제주도 벌어져요. 돈이 워낙 네. 없어서. 네. 한진도 논리가 없이 그렇게 또 주장을 하는 건 또 아니에요. 또 기본적으로 보면은 뭐 어쨌든 지하수 증산 요구가 자기네들이 이제 뭐 무턱대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적법한 절차와 그리고 그 증산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증산을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웬그론관이 이제 1993년에 처음에 취수 허가를 받았을 때 당시 취수량이 하루에 200톤이었다고 합니다. 예, 원래 예. 처음에 200톤이었는데 200톤을 뽑아도 이게 쓸 일이 없고 하니까 나중에 이걸 점점 줄여가지고 하루 그냥 100톤으로 하향 조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야 이 저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공수화 원칙이 제정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증산이 막혀버렸으니까 이거는 그러면 기존에 우리는 원래 200톤까지 뽑을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 생긴 어떤 법이라든가 이제 제한 규정으로 우리가 100톤으로 계속하는 거는 좀 약간 좀 너무 소급 입법 그 네.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긴 해요. 근데 지하수 증산에 대한 그 기존의 기득권을 너무 불변의 진리로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는 게 아닌가 네. 좀 그리고 또 그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면은 예. 그 하다못해 개발공사가 뽑아내는 삼다수를 그럼요. 기내식으로 네. 그러니까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판매량을 그 또 시장에서 그 인터넷에서 팔도 그렇죠. 있더구만요 그것도 네.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수요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을 건데 일단은 저 한국공항에서 제주도 물이 정말 귀하구나. 예. 그걸 기내에서 예. 제공하지 않으면 큰 타격을 입겠구나 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는 우리 제주도 공수화 정책 아까 자꾸 언급했습니다만 중요한 건 지하수 보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인 거잖아요. 좀 자료를 살펴봤는데 2017년 11월에 지하수 적정 취수 허가량 산정 기법 연구에 보면 이 내용이 조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16년도 말 기준으로 지하수 허가량이요. 하루에 1,563천 세제곱미터. 그러니까 세제곱 조금 이상했어요. 네, 네. 156만 네, 3천 네. 제곱미터.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게 지속 이용 가능량의 88% 수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지하수를 쓸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거의 도달한 거죠. 여유가 네. 거의 없다는 거죠. 그 취수 허가량 중에 보면 농업용이 가장 많죠. 57%, 상수도용이 29%. 근데 그 다음으로 어디가 제일 높을까요? 퀴즈. 맞추면 이따가 제가 점심 쏩니다. 골프장이요? 그럼요. 점심. 네, 골프장이 당첨되셨습니다. 골프장이 3.8%예요. 근데 이게 다른 타 업종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그 허가량이고 숙박업이 2.2 그리고 목욕탕 예, 여기가 1.2%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먹는 샘물은 전체 그 허가량 중에 약 0.24%이기는 해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이용률인데 그 이용률은 그 상하수도가 가장 높긴 하겠죠. 그 허가량에 비해서. 이용률은 상하수도용이 67%로 가장 높고 나머지는 뭐 30%, 40% 정도인데 아까 얘기한 우리 먹는 샘물은 그 허가량의 77%로 가장 근사치하게 높게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를 살펴본 이유는 결국엔 공수화의 이런 개념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제주도 전체 지하수, 상하수도 뭐 우리 뭐 농업용, 그다음에 뭐 건축에 쓰이는 거, 숙박업에 쓰이는 거 이런 기타 시설들에 쓰여지는 허가량에 대한 기준까지 저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 먹는 샘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러한 허가량 기준에 대한 수정 보완
그리고 그 허가량을 내린 전체 그 뭐라고 해야 시설들에 대한 점검 그런 것들이 되었을 때만이 이 공수화 개념도 지키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지켜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나올 건데 지금 그 한진 그 증산 요청이 뭐 이렇게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될 때 하니까 이제 많은 도민들 아이고 이거 지하수 다 말랑 어셔져 물면 이거 어떡할 거고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이럴 때 제주도가 좀 안심할 수 있게 지금의 지하수가 이런 정도입니다만 막 오염되고 있다라는 이런 보도들도 보면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드러낼 건 드러내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좀 명확하고 투명하게 도민들께 자주 알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뭐 물싸움에 길싸움에 도민분들께서 짜증이 날 수도 있는데요. 네. 그래도 민족의 명절 설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특히 지금 방송을 보시고 있는 이 시간부터가 아마 마음이 가장 편한 시간이 아닐까 싶거든요. 시작이죠. 금, 토, 일 연휴로 이어지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설 연휴를 앞두고 좋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시면서 시간 마무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지엘 씨부터 좀 해주시겠어요? 돈들도 많이 버시고 예. 예. 부자 하시는 되세요. 일 다 잘 됐으면 네. 좋겠다라는 이제 말이 참 식상하기는 합니다만 사실 정답이죠. 이거 이상으로 좋은 게 없어요. 없는 것 같더라. 네. 예. 네. 예, 저기 마지막으로 그 복 많이 받아라 세리 한번 해주세요. 세리야 복 많이 받아라. 아유, 파이팅 넘쳤습니다. 네. 자, 은영 씨. 네. 그 명절마다 사실 뭐 덕담을 나누다가도 조금씩 좀 상처받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오랜만에 이제 얼굴 맞아요. 보다 보면 네. 성적 얘기도 나오게 아. 되고 결혼 네. 언제 하니 얘기도 나오게 아이 되고 얘기, 그래서 출산 얘기. 오늘 이번 연휴에는 조금 바꿔서 요새 힘든 일 없니? 네, 요새는 어느 친구들과 뭐 어느 곳을 다니니 이런 근황 토크를 하게 근황 되는 토크. 네, 이런 좀 연휴를 맞으셨으면 하고 네 그리고 건강이 네, 무엇보다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좀 건강해서 항상 이제 몸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몸과 마음 다 건강한 2019년을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덕담은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 하는 일 잘 풀리고 뭐 부자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최고인 것 같긴 한데요. 그 조선 시대의 덕담법을 제가 좀 봤어요. 조선시대? 조선 시대는요. 올해 자네 과거에 급제하게나 이게 아니라 예, 아니라? 이게 아니라. 올해 자네 과거에 급제했다면서 와. 이건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이야기인 것처럼 과정형으로. 덕담을 했대요. 그때 당시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야, 걸 굉장히 이루어지리라. 굳게 믿었대요. 그래서 저는 조선시대로 돌아가서 네. 예, 올해 한 해 아. 도민 여러분 건강도 잘 챙기셨고 또 일도 잘 술술 풀리셨고 무척 행복하셨죠? 예, 기분 좋은 한 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덕담을 하고 싶은데 이게 정말 말하는 대로 노래 있잖아요. 말하는 대로 아유, 예, 참. 오늘 말하는 많이 대로 나온다 오늘. 예,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올해 우양팟 계속 시청률 1등을 했어요. 아이고 예. 참. 예. 그렇게 될 뻔했습니다. 아유. 자, 세 분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도 변함없이 찾아오겠습니다. 즐거운 설명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우영 팟팟팟팟 네, 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해 우영팟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쉽지만 꽉 찬 시사,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시사를 위해서 저희 우영팟 올 한 해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1인 가족도 대가족도 백내 두루두루 평안하고 건강한 한 해 보내시고요. 네, 믿고 계신 만큼 올해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우영팟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